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만 3천여 명의 고용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8,700억 원, 그리고 브랜드 가치 4천억 원. 지금 말씀드린 숫자는 바로 우리나라 토종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뽀로로가 만들어낸 겁니다. 이 뽀로로는 현재 문화대통령, 일명 뽀통령으로 불리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리더와 함께하는 더 리더, 오늘은 잘 키운 캐릭터 하나, 10개 기업 부럽지 않다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보여준 뽀로로 제작사 아이코닉스 엔터테인먼트의 최종일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쁜 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지금 뽀로로가 선풍적인 인기인데요. 지금 아이코닉스 엔터테인먼트 회사 이름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좀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 아이코닉스 엔터테인먼트는 뽀로로로 유명해졌지만, 일단은 애니메이션을 기획하고 저희가 기획해서 제작한 애니메이션의 어떤 부대 사업들을 전개하는 회사고, 지금 현재는 말씀하신 대로 뽀로로 현재까지 4차 시리즈까지 방송이 됐는데, 4차 시리즈를 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 EBS하고 공동 제작하고 있는 꼬마버스 타요. 그 밖에 몇몇 애니메이션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는 아이에게 무서운 얘기를 하면 뚝 붙인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 뽀로로 얘기를 하면 뚝 붙인다는 재미있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네. 한번 이 개발 얘기를 한번 좀 해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기획을 하게 됐습니까? 이전에도 제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애니메이션들을 만들었었는데, 그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면서 느꼈던 것들은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한, 앞으로도, 그리고, 계속 일본 애니메이션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애니메이션을 이기기 위한 전략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발견해낸 게 일본 애니메이션이 상대적으로 유아용 애니메이션을 많이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유아용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일본하고도 경쟁을 하고 그리고 기존에 한국에서 만들던 애니메이션보다도 해외 진출에 보다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기획을 착했고 어떠한 유아용 애니메이션을 만들 것인가 고민을 했을 때. 뭔가가 중요할 텐데. 해외 시장을 진출하기에는 사람보다는 동물 캐릭터로 만들자라는 것이었고, 그 동물 중에서 기왕이면 기존의 유아용 애니메이션들이 많이 다루지 않은 동물들을 찾다가 저희가 주목한 게 펭귄이었습니다. 펭귄, 그게 바로 이제 뽀로로를 만들게 된 기획의 시작이었죠. 보통 유아 그러면 우리가 보통 연령대로는 얼마를 보시는 건가요? 보통? 저희가 처음에 애니메이션을 기획을 할 때는 우리 나이로 5세에서 7세 정도를 생각을 했습니다. 뽀로로 제작이 완료가 된 이후에 방송할 때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돌 막 지나면 애니메이션을 보기 시작해서 워낙 유아 교육이 활발하니까 5, 6세 정도까지 유아용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보니까 타겟 시청층이 더 넓어진 거네요. 네네. 그렇죠? 이름이 재밌는데요. 펭귄과 뽀로로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펭귄에 주목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펭귄이 갖고 있는 재미있는 어떤 개성. 예를 들면 새이면서도 하늘을 못 날르고 그리고 걸어 다니는 모습이 마치 아이들이 걸음마 배우는 아이들 같은 그런 모습들이 이름에서 좀 연상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름을 짓기 위해서 고민을 했는데 그러던 중에 집에서 저희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고서 아이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쪼르르 왔다 쪼르르 간다 라는 얘기를 저희 집사람이 했었는데 그 표현을 듣고서 이런 느낌이 굉장히 귀엽다 해서 쪼르르라고 하는 이름과 영어의 피자를 조합하다 보니까 포르르 그다음에 뽀로로까지 이렇게 발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지금 해외에도 좀 진출하고 계신데 뽀로로 쓸 텐데 외국인들한테 마음에 와 닿을지 모르겠네요. 그것도 저희가 사전에 최종적으로 이름을 확정 짓기 전에 조사를 했는데 역시 국내나 해외나 무언가 동글동글한 물건이 굴러가는 느낌이다라고 하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면 캐릭터 이름을 확정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뽀로로를 통해서 애들한테 주시고자 하는 재미랄까? 메시지. 그건 어떻게 보신 거예요?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은 사실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천편일률적인 교육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규격화돼 있죠. 네네. 부모님들이 사실은 그게 반드시 좋지 않다라는 것들을 아시면서도 예. 키우다 보니까 그 자녀들을 정말 올드 플레이어로 이제 만드시길 원하시는데, 저도 이제 사실 많은 어른들은 성장하고 보면은 반드시 공부를 잘하는 것만이, 내지는 운동을 잘하는 것만이 최고가 아니고 다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 알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모님이나 내지는 이제 그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항상 그것만이 옳은 게 아니고, 그리고 또 그 나와 성격이 다르고 외모가 다르고 주장이 다르다라고 해서 그게 반드시 나쁜 건 아니다. 예. 나와 다른 거지. 서로 그렇죠. 다름과 틀림은 다른데. 그렇죠. 예. 그 다른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배려를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우리가 좀 원만하고 좋은 사회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그 스토리라든가 스토리텔링도 되게 그런 메시지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한 번의 시리즈가 나오면 되게 어느 정도 기간 이렇게 가나요? 보통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제작하기 위해서 대략 2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예. 그리고 실제 시청자들이 접하는 시간은 방송되는 기간은 채 6개월이 안 되는데 인기가 있는 경우에는 계속 재방영이 이루어지면서 그 여러 채널을 통해서 방송이 되게 됩니다. 이게 뽀로로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 네 번째 시리즈 말씀하셨죠? 네. 결국 이제 단기적으로는 큰 성공을 했는데 이제 롱런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뭐 애니메이션 보면 어떤 거는 이제 잠깐 떴다가 이렇게 또 명멸들을 많이 하고 또 오래 가는 게 있는데 오래 가는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 뽀로로는 최초에 방송된 게 2003년입니다. 2003년. 그러니까 롱런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만 8년 정도가 됐습니다. 네. 뽀로로 나이가 이제 10살이 넘은 것 같은데. 국내에서는 롱런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미국의 디즈니의 유명한 캐릭터들은 이미 80년이 넘었고요. 노인도 한참 노인 애들이죠. 네. 그리고 일본의 헬로키티라든지 이런 캐릭터만 하더라도 30년 이상 뭐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캐릭터들을 살펴봐도 롱런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야말로 애니메이션 제작자들이 그 애니메이션을 보는 어린이들, 수용자들에게 꾸준히 언제 봐도 지겹지 않고 항상 재밌다라고 하는 인식을 줄 수 있게끔 계속 그 새로운 콘텐츠들을 만들고 신선하고 재밌어야 되겠죠. 그런 어떤 이미지들을 유지하기 위한 매니지먼트가 계속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그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았던 미국이나 일본의 선진 애니메이션 회사들처럼 그 꾸준하게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그 계속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뭐 제가 유아가 아니기 때문에 뽀로로를 그렇게 많이 보지 않다가 방송 전에 좀 보고 들어왔는데 그 애니메이션 실제 제작은 다 국내 아웃소싱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그 애니메이션을 실제 메인 프로덕션을 진행하는 회사가 3개 회사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코닉스는 기획과 어떤 그 프리 프로덕션 중심으로 진행을 했고, 영상은 그 저희 공동 제작사인 오콘. 그다음에 국내 이미지스톤. 그리고 북한의 삼천리 총회사. 이 3개 회사에서 공동 제작을 했습니다. 북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지금도 계속 지금 북한이 이렇게 인발부 돼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뽀로로가 3차 시리즈까지 제작이 됐는데 1차, 2차 시리즈는 북한에서 작업을 했고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남북 관계가 좀 특수한 환경이다 보니까 한미 FTA의 문제일 수도 좀 북한 것 때문에 미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사실 그 남과 북의 이런 그 문화, 경제 부분의 협력은 단지 순수하게 그 분야뿐만 아니라 외부의 어떤 변수들에 많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그 남북의 어떤 그 경제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당시에 아직 분위기가 성숙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쉽지만 2차 시리즈로 그 작업이 마감이 됐고요.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상황이 호전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다시 작업 기회를 모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뽀로로가 뭐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이제 대박이 났는데요. 실제 회사의 이제 뭐 경영 현황은 어떻습니까? 뭐 저희 회사는 사실
아주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분명히 이른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아직 연말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는 게 섣부르긴 하지만 특별한 어떤 돌발 변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연말까지는 대략 매출은 350억 정도. 매출 350억에? 그리고 그 경상이익은 80억 이상 정도는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아웃소싱 하는 걸 연인원으로 계산하면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그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건 그 어디까지나 이게 저희 아이코닉스의 매출이고요. 뽀로로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지금 한 1,600여 종의 상품들이 캐릭터 상품들 판매가 되고 있는데 1,600개. 그런 어떤 상품들이 국내에서 팔리면서 창출하는 소비 시장 그 매출은 연간 5,200억 정도가 나옵니다. 소비 시장이 5,200억. 그럼 5,200억 원의 어떤 소비 시장과 관련된 그 상품의 제조, 유통, 판매와 관련된 인원들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집니다. 뭐 43,000명이면 뭐 굉장히 큰 규모인데요. 그 이제 지금은 이제 성공 스토리를 저희가 최 대표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우리가 이제 밝은 면만 보게 되지만 항상 이제 개발하고 이런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어려움과 이제 난관들이 있었을 텐데 어떤 어려움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지요? 일단 한국에서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한다라고 하는 것도 일단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이 필요한데 그 자본을 펀딩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애니메이션을 제작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사업적인 부분에서 성공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뽀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방송을 시작했을 때 시청률은 정말 좋은 편에 속했지만 국내에서 캐릭터 상품을 만드는 업계에서는 아직 한국 애니메이션에 대한 뭐랄까요 냉소적인 반응, 그 불신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애니메이션에 대한 어떤 불신을 그 불식시키고 그 뽀로로가 사업적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득해내는 작업이 사실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뽀로로라는 캐릭터 자체는 성공을 했으니까 이제 사업 확대라든가 이런 많이 생각하실 텐데 물론 캐릭터 산업 자체가 뭐 커지고 있지만 또 그걸 직접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이센스를 저희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거. 뭐 어떤 사업 확장 뭐 제가 듣기로는 뽀로로 테마테크 뭐 이런 거 좀 운영하고 계신 거죠?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희가 그 캐릭터 사업을 하다 보면은 느끼는 게 물론 저희에게는 애니메이션 이외에 그 캐릭터 사업을 통해서 많은 매출을 올리는 사업 분야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과정에서 저희가 느끼는 게 어린이들에게는 단지 상품을 소비하는 과정이 아니라 캐릭터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본인들이 좋아하는 그 뽀로로라고 하는 캐릭터를 접촉하는 또 하나의 채널로서 캐릭터 상품이 활용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 어린이들이 애니메이션 이외, 그러니까 TV 이외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그 뽀로로를 체험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궁극적인 모습이 바로 그 캐릭터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테마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테마파크를 활용을 해서 물론 뭐 저희도 사업을 전개를 하지만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들과 함께 뛰어놀기도 하고 뭐 때로는 같이 필요한 학습 과정을 체험하기도 하는 공간으로 좀 만들어주기 위해서 국내에서 여러 가지 공간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는? 지금 1호점은 동탄신도시, 그리고 2호점은 그 신도림역에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이제 해외에도 진출하셨잖아요. 해외 진출 현황하고 또 해외 현재 반응은 좀 어떤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뽀로로는 전 세계 120개국에 수출이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날 수출됐다는 거는 그 애니메이션에 수출됐. 애니메이션과 나중에 캐릭터 같이 나가겠죠? 지금 물론 캐릭터하고 같이 나간 나라들도 있지만 아직은 애니메이션 중심으로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 각국에서 그 TV에서 방송을 할 때 시청률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아쉽게도 아직은 저희 아이코닉스가 그 사업적으로 연계될 만한 그런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외에서의 매출이 아주 많은 건 아닙니다. 아, 판권 수출 뭐 그런 네네. 그렇지만은 저희는 서두르지 않고 계속 해외에도 예. 꾸준하게 새로운 컨텐츠들을 계속 공급을 하고 더불어서 저희 아이코닉스의 그 사업 추진 역량도 강화시켜서 해외에서 사업을 해나간다라고 하면 멀지 않아서 해외에서도 국내 시장에서처럼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시청률이 잘 나오는 나라는 어느 나라? 대체로 해외에서의 시청률도 예. 뭐 국내 못지않게 좋은 편입니다. 예. 네. 그래도 가장 반응이 좋은 나라? 예. 가장 반응이 좋은 거는 그 아시아 지역, 뭐 중국, 그 대만, 예. 그 태국, 뭐 한류의 베트남. 영향도 좀 네, 있을 맞습니다. 거고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 네네. 예. 그 해외에서 뭐 그런 대로 이렇게 국내처럼 반응이 좋은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 일단은 뭐 전 세계적으로 애니메이션이 다루어왔던 그 소재들은 사실은 슈퍼 영웅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왕자님, 공주님 이런 어떤 특별한 존재들을 많이 다룹니다. 예. 그리고 특히나 이제 유아용 애니메이션의 경우는 에듀테인먼트 컨텐츠라고 그래서 교육적인 메시지를 많이 강조를 하죠. 예. 근데 저희 뽀로로는 교육을 기존의 애니메이션만큼 많이 강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일단은 재미있게 보면서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겠다라고 예.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런 어떤 접근 방식이 다른 애니메이션과는 틀리게 예. 보여줬고 그래서 어린이들이 국내나 해외나 애니메이션을 저희 뽀로로를 보면서 쉽게 몰입할 수 있게 되는 예. 그 강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캐릭터 산업, 뭐 애니메이션 이 자체가 사실은 뭐 다른 산업보다는 훨씬 창의성이 자본이라고 해도 뭐 맞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산업인데 그 창의성의 이제 원동력 어떻게 얻으시는지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전 세계 시장에서 1년에도 매년 한 1000편에 가까운 새로운 애니메이션들이 예, 제작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대체로 보게 되면 많은 애니메이션들이 1000편. 예.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죠. 어디서 본 듯한 그런 애니메이션. 저는 창의적인 컨텐츠, 크리에이티브 컨텐츠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그 컨텐츠들의 가장 큰 강점은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보고 접근하는 거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방식,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접근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누구나가 상상할 수 있는 보편적인 그 방식의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은 다르게 생각을 해보고, 특히나 이제 그 수용자들이 원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조금은 새롭고 조금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컨텐츠들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누구나 다 다르게 생각하자고 얘기하는데 정말 다른 걸 소비자 가슴이 다르게 느껴지는 걸 만드는 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뽀로로는 성공하신 거죠. 네. 이제 애니메이션 물론 일본에서 많이 보편화되어 있고 그렇지만은 한국 애니메이션도 지금 이제 막 성장 단계에서 그런데 우리 산업의 이제 장점과 단점도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정부에서 좀 어떤 지원을 하면 이게 더 발전할 수 있을까요? 일단 한국의 애니메이션 산업의 현황을 보면 최근에 한국 전 세계 애니메이션 산업 내에서 가장 빠르게 관련 산업이 발전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나 일본, 유럽에서도 한국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최근에는 어떤 경계할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아직은 한국이 분명히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열세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아직까지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선진국만큼 많은 애니메이션들을 제작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작 노하우에 있어서는 아직은 열세에 있고요. 그렇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의력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성도 한국 애니메이션이 가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애니메이션을 하는 것들은
제작을 하는 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예. 정부도 애니메이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사실 산업이 정부의 육성 정책만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예, 예. 이 컨텐츠라고 하는 것들은 철저하게 미디어와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그 애니메이션을 방송하는 지상파 TV 혹은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들은 아직까지도 국산 애니메이션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컨텐츠 산업이면서 동시에 어린이들의 정서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는 문화라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지금 산업적인 측면만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이 좀 배제되어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러니까 문화는 절대 단기간에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숙성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어떤 국민들의 의식이라든지 예. 그 사회 저변, 인프라가 같이 발전하면서 산업도 발전하는데 뭐 그렇다라고 보면은 뭐 정부에서도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애니메이션을 지원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미디어 쪽에서도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접근해 줄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한국 지금 말씀하셨는데 한국 그 애니메이션 또는 캐릭터 시장 앞으로 어떻게 될 거로 보시고 그 가운데 아이코닉스 엔터테인먼트는 어떻게 포지셔닝 하실 걸로 보시는지 그 뭐 꿈, 비전 뭐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그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은 굉장한 잠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머지않아서 미국하고 일본 이런 애니메이션 선진국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코닉스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여전히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어떤 그 선진화를 이끌어가는 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뭐 해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포부가 있습니다. 국내 애니메이션계의 발전을 위해 더 다양한 콘텐츠와 미디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아이코닉스 엔터테인먼트 최종일 대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꼭 맞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그의 말처럼 영원한 뽀로로 아빠로 기억되길 기대해본다. 뽀로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하나로 없는 시장을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4만 명이 넘는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더욱 많이 이루어져서 제2, 제3의 뽀로로가 탄생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해주신 최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